네,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건물이 이게 경매로 진행된 거 아시나요? 아니 누구세요 근데? 저는 이 지금 402호를 경매로 낙찰받은 낙찰자 쪽이거든요. 이거요? 네, 402호가 이게 경매로 진행이 됐고 지금요? 경매됐다고? 경매가 뭐지? 집을 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집주인분이랑 혹시 언제 계약하셨나요? 한 6개월 된 것 같은데? 6개월이요? 네. 실례지만 월세로 계약하셨나요? 보증금 없이. 아니 보증은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보시다시피 여기가 지금 저희가 가는 곳이 오늘 상도동에 빌라로 갈 텐데 7호선이랑 이 차 타고는 한 3분 정도고요. 걸어서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가시면은 물건지로 나옵니다. 이거 7호선을 타시면 고속터미널까지 한 14분 정도 걸리고 강남구청까지 7호선 타고 쭉 가시면 한 20분 정도면 도착을 하시죠. 그래서 강남 접근성이 좋고 그 다음에 또 바로 한강을 바로 봤을 때 서쪽으로는 또 여의도가 있으니까 업무지구 접근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주거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고요. 흠은 이제 오르막길이죠. 좀 언덕이 있어가지고 여름 같을 때 좀 덥겠죠. 요즘같이 날씨 더울 때는 기분 좋게 가로 갈 수가 있는데 오르막길은 예. 날씨가 좋아서 싫습니다. 아, 그렇죠. 내려갈 때는 모르겠는데 올라갈 때는 항상 힘들죠. 바로 2000년대 초에 준공된 상도 아이파크도 있고 뒤쪽으로는 더샵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2021년에 준공된 롯데캐슬이 조금만 더 가면 있습니다. 여기 인근으로 중학교, 초등학교도 있고 하니까 좀 자녀를 두신 부모님이라면 선호도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보입니다. 이쪽으로는 이제 빌라가 많죠. 2021년부터 신속통합계획을 모집을 시작했는데 여기 상도동에 1차로 선정된 지역이 있습니다. 상도 14구역이 신속통합계획 1차로 선정이 돼가지고 내년부터 이제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쭉쭉쭉 빠르게 진행이 될 겁니다. 재개발이 된다고 해도 한 5,000세대 이상 아파트가 들어설 겁니다. 이렇게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좀 구축 빌라들이 보이죠. 구축 빌라, 전원주택 같은 것들, 다가구 주택들이 보이는데 이런 곳의 값이 꽤 많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볼 오늘 빌라는 방 2개에 화장실 1개짜리 전용 면적으로 치면 한 30제곱미터 정도 되는 그런 작은 빌라지만 전세가는 뭐 2억 5천이 넘어가는 매물들이 흔합니다. 여기 골목이 경사가 상당하네요. 겨울에는 정말 이런 데 조심해야 되겠네요. 2억 5천 전세가가 매매가도 거의 비슷하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준공된 지는 이제 한 4년 정도 된 빌라거든요. 그래서 여기 1층인데 보통 1층은 세대가 없는 경우들도 꽤 많은데 여기는 1호, 2호 두 개 세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도 상당히 깔끔하죠. 여기가 옥상은 없네요. 그래서 여기도 좀 경사가 있으니까 뷰가 좋을 수 있는데 아쉽게도 옥상은 없네요. 물건을 보면 상당히 깔끔하게 돼 있습니다. 맨 위층이니까 누수 같은 것들 최근에 비도 많이 오고 해서 좀 부식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준공된 지 4년이면 하자 같은 것들이 조금씩 보이거든요. 그런데 전혀 안 보이고 물건은 참 깔끔한 것 같습니다. 뭐 줄눈 같은 것들도 곰팡이 같은 것들이 끼기 쉬운데 깔끔하고요. 물건지로 가서 임차인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건물이 이게 경매로 진행된 거 아시나요? 아니 누구세요 근데? 저는 이 지금 402호를 경매로 낙찰받은 낙찰자 쪽이거든요. 이거요? 네, 402호가 이게 경매로 진행이 됐고 지금요? 경매됐다고? 경매가 뭐지? 집을 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집주인분이랑 혹시 언제 계약하셨나요? 한 6개월 된 것 같은데요? 6개월이요? 네. 실례지만 월세로 네. 계약하세요? 보증금 없이. 아니 보증은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보증금은 지금 전 소유자분한테 받으셔야 됩니다. 불편하셨던 건 없으시네요. 그럼 빨리 일단 방을 알아봐야겠네요. 네. 저도 최대한 좀 빨리 이사할게요. 예, 지금 향을 보시면 아까 전에 장승배 기역이 있는 쪽이 그쪽이 북쪽입니다. 한강이랑 가까운 쪽인데 여기는 지금 좀 올라왔거든요. 올라와서 이쪽이 남쪽이죠. 저 반대쪽이 남쪽인데 한 개 층에 총 4개 호실이 있습니다. 보시면 바로 맞은편에 보고 계신 쪽은 북쪽이죠. 네, 북쪽이어서
2호, 3호 라인들은 이 북쪽이다 보니까 겨울에 좀 추울 수가 있겠습니다. 1호, 4호 라인 같은 경우에는 남향이 나오니까 좀 선호도가 더 높을 수 있겠네요. 낮에 와봐도 햇빛이 잘 안 들죠. 그리고 좌우도 막혀 있고요. 해가 안 들어오다 보니까 햇빛 받으러 따로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단점 같은 것들을 여기 현장에 나오시면 확인이 가능하신 거죠. 그리고 주변에 뭐 특별히 지금 기피할 만한 그런 점들은 안 보이고요. 차량은 생각보다 좀 많이 다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차장은 잘 되어 있고요. 여기 옆에 보면 이 가스관처럼 보이는데 저런 거 저는 처음 봤는데요. 주거 침입할 때 배관 같은 거, 가스관 같은 것들 이용해서 침입하니까 상당히 무섭네요. 손 댈 생각을 못 하겠습니다. 저렇게 뾰족하게 해놔서 타고 가기는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그럼 이런 보안 같은 것도 잘 되어 있고요. 그런데 조금 걱정되는 거는 저 위쪽으로 보시면 4층, 5층이 외부가 여기는 이제 벽돌이 아니라 철판으로 보이죠. 철판이어서 중축을 한 걸로 예상이 됩니다. 만약 중축을 했다면 요거는 테라스 쪽에 무단으로 중축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반 건축물이 아닐까 또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세대 같은 것들은 투자를 하실 때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위반 건축물인지, 왜냐면은 위반 건축물이면 이행 강제금이 계속해서 부과되니까요. 시정이 될 때까지 부과가 되는데, 물론 시점마다 좀 다른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이행 강제금 같은 것들을 조심을 또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물건지 바로 근처로 와봤는데요. 여기 위쪽에서 봤을 때 뷰가 상당히 괜찮죠. 네, 여기가 북쪽입니다. 북쪽에 북한산이 보이시죠? 북한산도 보이시고, 그 다음에 육산 빌딩도 보이고요. 아쉽게도 뭐 한강이 보이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뒤로 넘어가시면 저기 뒤쪽에 관악산 보이시나요? 관악산이 있어서 여기 고개가 하나 있는데, 고개를 하나만 넘어가면은 봉천동이 나옵니다. 봉천동도 뭐 봉천 14구역, 그 다음에 또 4구역 이런 곳들이 재개발을 추진도 하고 있고 또 착공도 하고 있는 그런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변으로 흑성 뉴타운, 또 노량진 뉴타운, 이렇게 재개발을 추진하는 지역이 많다 보니까 개발 압력이 높고요. 그리고 차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개발 압력이 높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막 추진하고 있으니까 여기도 기대감이 좀 있으니까 물건들이 뭐 당장에 선정된 건 아니지만, 재개발이 진행된 건 아니지만 좀 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군사에서 낙찰받으신 회원님이 받으신 물건은 문제가 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이분이 낙찰을 받으실 때 경매로 받으셨는데, 이 경매로 물건이 여러 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건 번호 하나에 물건 번호가 여러 개 나왔던 거죠. 그러면 경매로 나왔을 때 채무자분이 소유하고 있었던 물건이 총 4채가 있었습니다. 그 4채 중에서 한 채를 낙찰을 받으신 거고요. 그런데 4채가 동시에 매각이 되면 괜찮은데 4채가 한 번에 매각이 안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회원님이 낙찰을 받으셨을 때는 한 채가 매각이 안 됐었습니다. 한 채가 매각이 안 되다 보니까 회원님이 낙찰을 받으신 물건의 임차인이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모든 물건이 다 매각이 되어야지만 배당 기일이 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 기일이 안 잡히고 계속 미뤄지다 보니까 임차인분이 대항력이 있는 상태에서 돈을 받지를 못하셔서 용도가 계속 미뤄지는 거죠. 왜냐하면 대항력이 있으면은 보증금을 돌려받으셔야 나갈 수가 있죠. 그래서 보증금을 돌려받지를 못하니까 배당 절차에서 돌려받으셔야 되는데, 말씀드린 이유로 돈을 돌려받지를 못하니까 계속해서 점유를 하고 계셨고 계속 좀 미뤄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머지 하나의 물건도 최근에 낙찰이 돼가지고 이제 명도가 가능하신 상태가 되었고요. 그래서 기존의 임차인분은 명도가 되는 걸로 협상 완료를 했습니다. 협상을 완료를 했는데 최근에 여기 지나가시면서 이제 처음이시다 보니까 직접 문 두드려 보지는 못하시고 지나가시면서 저녁에 와서 보셨는데, 기존의 점유자가 나간 줄 알았는데 또 불이 켜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점유자분, 임차인분한테 연락했을 때는 나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불이 켜져 있어서 누군가 제3자가 또 들어온 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저한테 또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한번 보러 온 거죠. 그리고 아까 전에 영상에서 보신 대로 임차인분을 만난 거고요. 그래서 그 임차인분은 좀 위험한 분이죠. 그분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험한 계약을 하신 겁니다. 전 소유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계약을 하는 거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계약하시는 분이 뭐 이렇게 경매 절차가 진행되든지 하면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임차인분은 좀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 것들이 사전에 다 말씀이 됐는지가 중요할 텐데 그런 것들은 공유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지금 임차인분을 찾아뵀을 때 상당히 많이 당황하시더라고요. 여기 경매가 진행된 것지도 몰랐고 그 다음에 한 6개월 전에 계약을 하시고 들어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행인 거는 이분이 보증금이 작았습니다. 보증금이 작다 보니까 그나마 다행이었고요. 그런데 보증금이 작다고 해서 이런 집들을 함부로 계약을 하시면 안 됩니다. 계약을 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제가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은 임차권 등기를 설정을 해 놓으시고 퇴거를 했습니다. 기존 첫 번째로 있던 임차인분은 임차권 등기를 설정을 해 두시고 퇴거를 하신 거죠. 그러면 퇴거는 했지만 권리, 대항력과 그 다음에 돈을 받을 권리, 우선 변제권은 살아있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새로운 임차인분이 들어오셔가지고 소액 보증금이라도 보호를 받을 수 있냐, 그게 중요한데 임차권 등기가 설정된 상태에서 새로운 임차인분이 소액으로 계약을 해서 전입신고를 하셨다고 해도 그다음에 최우선 변제 요건을 갖추셨다고 해도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최우선 변제를 받으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포인트를 또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다행히 이분은 뭐 전입신고도 안 하셨고 그다음에 뭐 대항력이 없는 건 당연하고요. 그 다행이라는 거는 보증금이 작았다는 겁니다. 보증금이 작았고 그다음에 전소유자분이랑 전화를 했을 때 그래도 전소유자분이 완전히 속된 말로 잠수를 하신 게 아니라 전화를 당당하게 받으셔가지고 돈은 돌려드리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명도도 만나 뵀는데 한 달 이내에 이사를 가시겠다고 하네요. 그래서 큰 문제 없이 진행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지금 해꿈사 회원님께서 낙찰 받으신 물건의 명도 현장을 와서 살펴보셨는데요. 그래서 빌라 투자하실 때 좀 조심하셔야 될 것들, 특히 향 같은 것도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상도동 주변에 잠깐 좀 둘러보긴 했지만 재개발이 여기도 조금씩 추진이 되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